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얘기는 어 이제 전에 문화평론 자체에 대한 메타적 평론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분석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조회수는 조금 나오고 시간이 조금 애매했어요. 음, 그 보통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수록 시간이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뭐 많이 들으시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꽤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그 중간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제목 때문에 일단 어 클릭하신 분들이 꽤 많고, 그러니까 조회수는 지금 최근 내가 이제 봤던 그 기준으로 400 정도 나왔었고, 시간은 근데 보니까는 그 중에서 그래도 보신 분들은 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일부의 분들은 보시고, 근데 이제 그게 뭐 무슨 낚시용으로 그 이제 하현우 조용필 이렇게 건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게 높이 나왔던 거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거 2탄으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걸 찍을까 말까 하다가 아마도 이거를 찍으면은 한 100분은 채 안 될래나? 한 100분 안팎으로 조회수가 나오고 일정 부분의 시간은 아마 그 400 그 조회수 때 나온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오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필요하신 분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그게 좀 특이한 현상이니까 원래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되게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제 영상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하현우 분석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제일 많은 거고, 그거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냥 듣고 그냥 안 들어. 안 듣는 경우 안 듣고 그냥 뭐 싫어요 누른다거나 싫어요 누르기 좀 어려운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에, 근데 오늘은 필요한 분들이 한번 들으실 수 있게 한번 그 부분을, 그때는 이제 기존에 이러이러한 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디지털 세상의 그 평론이라는 것은 뭐 모두가 생산자이고 공감자이고 참여자이고 또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고 이 거의 디지털 세상의 틀로 한번 설명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 일부 설명했던 거를 조금 더 큰 틀, 좀 더 큰 틀로 한번 설명을 여기다 얘기를 나눠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문화평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사상가들, 뭐 철학자가 됐건 뭐가 됐건 뭐 마르크스가 됐건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오는 거란 말이죠. 현대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 뭐 사회사상 아니면 뭐 미래학자, 맥루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뭘 중심으로 하냐면 마르크스에서부터 마르크스에 좀 영향을 받은 쪽에 가까운 걸 얘기를 하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냈는데,
오늘은 좀 더 큰 그림으로 마르크스만 그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 거냐면, 지금 제가 무슨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좀 되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남긴 사람이, 심지어는 문화, 뭐 경제학이고, 그리고 뭐 인식론, 뭐 철학이고, 하여튼 또 문화평론이고 다 영향을 많이 줬는데, 마르크스 이후에 마르크스 그 줄,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옆줄, 왜냐면 마르크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거기랑 좀 대척점의 줄 영향을 되게 많이 준 거예요. 어떤 뭐 마르쿠스랑 좀 다른 마르쿠제 그 줄이 있고, 또 뭐 푸코나 들레즈 같은 경우에 좀 조금 더 다른 쪽, 이쪽이랑은 좀 거리를 둔 쪽 줄일 수 있고, 아예 니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 극과 극의 그런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한 단면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게 조금 왼쪽이잖아요. 왼쪽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른쪽도 뭔가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아주 웅성거림, 새로운 생산 유통, 평론 같은 것도 생산 유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그 문자 그 시기만 해도 권위 있는 칼럼니스트나 권위 있는 평론가가 딱 글로 혹은 방송에서 딱 정제된 말로 되는 게 평론이지, 누가 이렇게 나와서 떠들거나 누가 SNS에 뭘 이렇게 쓰거나 이게 평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막 쉬다가 막 이렇게 끊었다가 이렇게 다시 켜가지고 막 이게 그래서 말이죠, 하연우는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평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신문에 나오는 칼럼도 아니야. 나도 거기에 딱 막 뭘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서 또 계속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딱 그건 아니지만, 디지털적인 그건 아니지만, 이보다 훨씬 반세기 이전에 이미 그런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어떤 문제 인식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또 뭐랄까 방향을 잡은 또 그 어떤 생각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뭐 맥루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오늘 뭐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맥루한이나 윌리엄스나 또 영미 쪽인 그런 또 그런 사람이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생각이 창발적인 생각. 원래 그러니까 대륙 쪽에 이제 그런 약간 진보라고 할게요. 그냥 진보 보수, 좌우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 그런 웅성거림이 많다면 현대에 와서도 딱 그건 아니래도 거기에서 분화된, 거기에서 조금 더 미시적인 사회운동으로 분화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면, 영국 쪽은 일찍부터 보수주의적인, 그게 영국은 일찍 안정이 됐고, 영미 쪽은 그런 거보다는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 혹은 도구주의, 캐시밸류, 현금 가치가 있는 것을 그냥 쓰는 그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대부분의 그 문화평론 그 이론가들이 프랑크푸르트 그 학파라고 보통 불리우거나 관련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제가 누구를 얘기를 했었나, 뭐 마르쿠제나 아도르노나 그람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그람시 얘기하고 베넷도 있고 뭐 있죠. 현대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금 그분들은 그 지난 세기 중반 후반 요 사이에 주로 이렇게 했던 분들이고, 근데 그 같은 시기에
그니까 이제 대중문화 저는 이제 포드주의 이후로 이제 보통 대중문화에 대한 그 뭐 의미 있는 얘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이전에도 대중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 같은데 일찍 정치적 안정을 찾고 뭐 이렇게 했던 데는 굉장히 그거를 저급하고 아주 안 좋게 봐요. 고급 문화와 나누는 거죠. 고급 문화, 대중문화, 예술 그리고 이제 저기 하고 특히 이제 그때는 아직 대중문화 비평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문예 비평이죠. 문예 비평에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봤을 때에 보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일찍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유럽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보수주의가 영국 쪽에서 그래도 먼저 이렇게 뭐랄까 보수적인 목소리 안정 천천히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우린 이미 안정됐는데 이 혁명의 마르크스 혁명 말고 프랑스 혁명 그게 넘어올까봐 이 영국이나 아니면 그 주위 나라들이 막 쫙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막상 들어가면은 그 가문들은 긴장을 하지만 그때는 나라 혹은 가문이죠. 거기는 이제 또 그 사상이 퍼지는데 기치로 내세웠던 사상이 자유평등 박애 그러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화비평에서도 영국이 주로 그런 경향이 강해요. 강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얘기를 했지만 제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래도 뭐 20세기 진짜로 대중문화 형성기 때 이제 됐다면은 그보다 이전에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이건 보수주의적인 생각이 영국에는 이미 뭐 약간은 형성이 좀 되어 있었어요. 약간은.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 막 생각을 펼쳐나갈 때, 사회를 펼쳐나갈 때 거기에 좀 다른 소리를 냈던 영국 쪽의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올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거 너무 좀 재미가 되게 없겠는데. 어쨌든 해보죠. 그러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보수, 경험, 또 실용. 대륙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거 그리고 마르크스 영향을 많이 줬고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민화라든지 말했죠 마르쿠제 1차원적인 인간 그리고 아도르노도 그리고 그람시 그리고 쭉쭉 나가면서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 문화적인 헤게모니 이 다툼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문화를 기본적으로 적은 문화로 보거나 이제 보수에서는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그런 데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또 지배 도구로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생각이 지금 헷갈리는 게 영국의 프랑크푸르트 반대쪽에 있었던 그 학파 혹은 주의가 지금 이름이 되게 생각이 헷갈리네. 리비스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랑크푸르트 리비스 이렇게 영국과 대륙 이게 대중문화 평론이 좀 갈리는데 근데 이제 리비스 학파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보다 조금 더 일찍 19세기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고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게 대중문화는 문화도 아니고
그리고 익명적이고 다 제각각 쪼개져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대중문화, 어떤 관심이나 흥미로 이렇게 뭉치고 하는 거랑은 정 반대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어, 그 흐름에서 영국의 경험론적이고 영국의 다소 보수적인 그 흐름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륙 쪽보다 문화에 대해서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한 양반 선생이 윌리엄스라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대중 가수 조용필 그리고 하현우, 대중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춤 얘기할 때도 마이클 잭슨, 박남정, 이준호, 뭐 MC의 뭐 얘기할 때도 저는 사실 대중문화하고 그 고급 문화하고 이렇게 구분 이런 거 별로 뭐 그렇게 안 둡니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뭐 최근에 저를 아신 분들은 몰라도 예전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제가 한창 막 춤추고 막 할 때. 근데 그거랑 그런 어떤 느낌을 이론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김재희 씨의 그 말을 내가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은 이 젊은 분들에겐 재미있는 옛날 얘기이고 경청했고 재미있다, 아니까는 좀 더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이렇게 또 좋은 댓글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이제 되거든요. 공감대가. 그리고 하현우 씨나 조용필 씨의 그 음악이 순수 예술이라든지 무슨 고급 뭐 예술, 이거하고 갈리는 뭘로 가를 건데? 근데 대중문화 그 시기가 오면은 진짜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냐를 뽑을 때 마이클 잭슨이 뽑히거든요. 베토벤이 아니라. 그러면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이 경계는 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민화, 그리고 1차원적인 인간들이 즐기는 것, 혹은 헤게모니의 다툼으로 뭐 이를테면은 그 어떤 그 높은 계급 계층이 아닌 계층의 문화가 헤게모니상으로 뭐 그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흑인 음악과 흑인의 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다, 헤게모니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 양반들이 되게 그 마르크스의 직접 혹은 간접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식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춤을 즐기는 사람 중에서 헤게모니 싸움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좋아서 즐기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같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제가 춤 얘기할 때 춤은 리듬을 몸으로 자기가 탈 수 있는 만큼, 자기가 몸이 기능하는 만큼 타는 것이고, 게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리듬은 공명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보는 사람도 들썩거린다 이거죠.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수십여 년을 개념화한 양반이 윌리엄스인데, 이분의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철학적인,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 철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사회 철학자이기도 하고, 느낌 구조, 느낌 구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것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갈림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문화가 더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스트럭처 오브 필링으로 뭉치는 거다. 그 이전에 원래 그 리비스주의와는 좀 다른 얘기죠. 거기는 다 익명성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거든. 그냥 자기의 그 되게 저급한 어떤 그런 충족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대중문화라고 본 거야. 근데 그 반대편에 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사실은 우미나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저급한 것, 그것은 같아요. 사실 반대쪽의 그 이론이지만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속성을 바라보는 그 설명은 사실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보수 쪽의 영국 쪽 경험론적인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풀어서 하는 거라서 부담은 큰데, 뭐 일정 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몇십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에 의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가보겠습니다. 이 스트럭처 필링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초반에 막 그때가 한 50년 전 막 옛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책을 본 건 아니고, 전 그때 안 태어났고, 그게 이제 개정판으로 이제 또 번역이 되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연구자들도 이걸 어떻게 느낌 구조로 번역은 하는데, 스트럭처 오브 필링이니까는 느낌 구조. 이 느낌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좀 그래도 다가오는 게, 어떤 같은 감수성, 예를 들어서 설사 김재기 씨를, 헤비메탈에 걸출한 고음 보컬이었던 김재기 씨를 모른다고 해도 그 영상을 보고 뭔가 느낌 구조, 느낌을 같이 공감하면서 자기도 이제 빠져들면서, 그 재밌는 얘기는 아니거든 사실, 옛날 얘기고. 그리고 제 또래분이라면 재밌게 들으시겠죠 당연히, 이제 그거 아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대 분들은 진짜 재밌게 들으시지만은, 젊은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일사후퇴 얘기 나오고 막 그 70년대 중반 그 일본에서 그 부산 방문하던 그런 얘기 나오고 하는 게, 그 공감이 되는 거거든 듣다가. 근데 그거를, 필링을 사실은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는 거지. Structure of Experience로 바꿔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직접 경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간접 경험도, 지금의 평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한 그런 그게 예전 같은 그런 평론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갑자기 주절주절거리고 이런 평론이 최고다. 내용이 좋으면 최고일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내용에 참여가 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평론을 듣거나 보는 사람도 평론가가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제가 그 전 시간에 말했던 개념이 그거였어. 그래서 어떤 댓글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 뭐라고 합니까,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좋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평론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딱 어떤 평론가 위치 혹은 평론 유튜버로서 이거저거를 문화평론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인문, 사회, 뭐 자연, 과학기술 이런 것, 그리고 뭐 브이로그 다 다루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그 대중문화들도 있거든요. 춤 좋아하고 뭐 노래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박남정 얘기도 그렇게 했고, 마이클 잭슨, 그리고 하현우, 조용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할 때 이왕에 할 거면은 나는 그냥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그런 방법론으로 풀어보는 거죠. 그 사실관계들 가지고 하나하나 조각 맞춰가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과학적인 설명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은 일종의 structure of experience,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은 느낌 구조도 어렵고 경험 구조도 어렵지만 구조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 책을 낸 게 하여튼 20세기 중반이거든요. 구조주의가 한창 하고 그 반대쪽 대륙 쪽도 다 구조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소실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유, 이거 다 얘기 뭐 알티세르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는, 너무 복잡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영국적이고 미국적인 1, 2, 3, 4, 5맥이고 좋음, 매우 좋음, 별로임 이거 말고 실험에서 딱 그거 하는 거 말고 진짜 어떤 마음적으로 공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조로서 스트럭처 필링으로서 이 대중문화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결코 저급하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의 어떠한 대중문화, 저급하지 않고 고급 문화도 저급 문화도 아닌 의미 있는 문화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지. 구조주의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제가 너무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일단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대중문화라고 해도 저급하게 어떤 말초적 쾌락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하현우가 그려내는 어떤 그림 속에서 맞아, 이게 사람이,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하현우, 제가 뭐 음방을 전 채널에서 하고 이번 채널에서 초반에는 꽤 했었는데, 할 때 뭐 국악, 재즈 뭐 너무 완전히 그냥 잡탕으로 듣기 때문에 보통 이신변 씨 오래 아신 분들 아니면은 듣기 힘들어요. 근데 언제 한번 국카스텐 특집으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보통 그냥 그렇게 할 때도 국카스텐은 늘 단골 메뉴였거든요. 국카스텐 음악은. 그러니까는 기존에 들으시던 분들도 그냥 들으실 수 있고, 그거 플러스 얘기를 한번 넣어서 한번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미리 공지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왜 그런 걸 해보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현우 씨가 됐건 대중음악은 대부분 한 80-90% 이상이 사랑과 이별 노래잖아요. 근데 그 대중음악 내에서도 그러니까 문예, 그냥 예술, 아주 고급 예술, 순수 예술, 여기에서 다루는 거 못지않게 여기에서 사랑이나 이별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큰 쇼크나 큰 벽에 부딪힐 때에 느끼는 어떤 심연의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또 대중예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feeling 혹은 experience를 같이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평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어떤 평론을 완성을 하는 거지.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한 지금 평론 자체에 대한 메타적인 어떤 얘기를 나누는 건데, 거기에 좀 예시를 드는 건데, 대중문화에 대해서 저급한 그걸로 보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좀 보수적인 영국적인 경험적인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근데 육이나 대륙 쪽이나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혹은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이런 걸로 좀 도상적인 걸로, 도식적인 걸로 이렇게 그걸 자꾸 소화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대중문화를 이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엘비스나
저기 했던 것도 엘비스 말고 이 치마 이렇게 그 누구지? 아 마릴린 monroe 뭐 이렇게 그거 분석하셨던 분 얘기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분도 이제 굉장히 그 미국적인 시각으로 이제 본 거죠. 근데 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영미적인 경험론적인 시각뿐 아니라 굉장히 그 대륙적인 그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구조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푼다고 풀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저에게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만 좀 뭐 전달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스스로 학습을 관심이 생기시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대중문화 중에서 뭔가 자신한테 의미를 주고 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고, 그게 즐기는 게 이제는 정말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이 모임 저 모임, 이 커뮤니티 저 커뮤니티, 또 이런 필링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더 사유하고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도 이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윌리엄스에 대한 또 조금 다른 두 번째 탄으로 한번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제목에다가 조용필 하현우 이런 걸 안 쓸 생각이거든요. 조회수는 한 제가 생각할 때 100 안쪽으로 나올 것 같고, 시간은 좀 엇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때 그걸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뭐 또 다시 한번 어쨌든 관련 얘기를 후속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